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 일본 언론을 미디어치에서 참 자주 인용 보도를 하는데, 이 일본 언론이 보도 하나 나올 때마다 가슴이 그냥 좀 철렁할 수준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보도는 이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노구치 히로유키, 이 국제 전문 기자입니다. 우리 미디어치가 뽑은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를 떠나서 대만의 미군 주둔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았습니다. 실제 기사 내용은 주한미군은 철수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산케이 신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 전체의 중심을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과 대만으로 지금 바꾸겠다는 게 일본 우익 신문사나 농객들의 하나의 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일본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지금 이렇게 전달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좀 드러났죠. 이번에 한미연구소 그 블랙리스트 파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국 워싱턴에다가 좀 로비할 때가 한미연구소하고 한미경제연구소는 두 군데인데 일본은 10배가 많다. 미국에서 로비할 수 있는 연구소가. 그 정도 돈을 쓴다 지금 일본은. 워싱턴 로비력이 한국의 최소 10배인데 그런 상황에서 산케이 이제 아베 이제 유력 신문들 중에서는 아베를 강력히 지지하는 그 매체고 우리가 소개하는 주로 이 주간지 이런 것들, 육한우지나 이런 것들은 전문지고 이건 이제 이른바 종합일간지인데 산케이가 지금 더 세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케이가 기사를 쓴다는 거는 이런 기사를 아베 생각과 상당히 동일하고 아베가 이제 트럼프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만나러.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외적으로야 비핵화 그리고 뭐 일본의 납북자 문제 이런 거 얘기한다지만은 지금 아베는 트럼프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죠. 문재인보단 10배 더 통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대만 합병을 노리는 이제 중국을 주한미군의 이동으로 저지를 시킨다. 이건 지금 일본 제목이에요. 아까 건 미디어치 제목이고 대만 병합을 노리는 중국을 주한미군의 이동으로 저지. 이게 일본 제목입니다. 일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그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독재 정권을 만들었을 때 내세운 명분이 대만을 통일시키겠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 못 시키면요.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위험한 도박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시진핑이 대만 합병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만은 그거를 미리 막으려고 미국과 사전에 상의를 기피해서 지금 대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의 대만 남침을 막기 위한 해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미군이 미군을 대만에다가 이제 주둔하기 시작하면은 시진핑의 계획은 그냥 좌절되는 거죠. 뭐 전쟁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끝날 겁니다. 이 대만이 섬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은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배 뜨자마자 그냥 끝나는 거죠. 대만의 이 미군 공군 기지하고 미사일 기지만 있으면요. 그냥 뜨자마자 끝나는 거거든요. 그 시진핑 꿈이 좌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이 시진핑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 표명을 하지만 결국 그걸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분명히 미군 철수를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노구치 씨는 이게 시간 끌기 전략인데 만약에 시간을 끌더라도 단계적인 상황이 가게 되면은 핵과 탄도미사일을 김정은이 결국 최종적으로 폐기했을 때 분명히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 즉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거다.
이게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유카누지의 이영화 교수가 썼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금 반공 극우 농객들, 우파 농객들은 지금 시각이 똑같아요.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중립화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 때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거를 대만과 일본에다가 더 두겠다. 그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문재인은 수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여긴 트럼프 대통령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 이름을 남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문재인이 수용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북한을 사랑하고, 다이스키. 북한을 사랑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반환 요구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에 뛰어들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미동맹의 소멸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후원자로 여기는 남북 연방제가 통일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영화 교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 주간 한국과 한겨레가 얘기하는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본의 노구치 씨가 그랬을 때 과연 아시아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일본 쓰시마 섬이 중국과 통일조선과 대치하는 최전선으로 변하고 한반도 통일조선 영토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한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중립 영세 통일이 됐을 때는 중국이 인민해방군이 주둔을 못하겠죠. 요거는 이제 좀 과한 해석이고 뭐 굳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조선에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에다 쫙 배치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자들이 자꾸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게 미군은 철수하면 다시 배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중공군은 그냥 압록강 두만강에 있다가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군만 내보내면 사실상 중국 속국이 되니까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거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안 들어와도 그거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 차선책으로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을 본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대만으로 주한미군을 돌리자. 자, 대만에다가 둬야 되는 이유. 중국이 군사 팽창을 멈추지 않는 남중국해를 방어해야 된다. 그리고 중공군이 대만 침공으로 들어왔을 때 미국 항모가 들어오는 태평양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중공과 일본이 맞붙었을 때 동중국해를 방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태평양,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와 대만을 잇는 해상의 장성 위에 일본 자위대, 미군, 대만군이 방위성을 깔아서 중국의 동방 침탈을 막을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일본, 대만, 그러니까 오키나와 대만 라인을 이어서 공산주의 세력과 한판 붙자는 얘기, 이게 바로 6.25 직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스 라인이죠, 이게. 이게 에치스 라인이에요. 실제로 에치슨이 그런 생각을 했죠. 여기까지 긋는다. 한국을 빼놓고 일본, 대만까지만 긋는다. 이게 전통적인 에치스 라인이에요. 그냥 막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한국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에치슨 국무장관이. 그까짓 거, 요 조만한 나라, 그리고 어차피 저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설마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소련과 중국이 남심까지 하겠냐. 근데 이건 나중에 드러났는데, 이 당시 워싱턴에 이른바 소련 스파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 전쟁 안 일어난다. 그래서 에치스 라인을 거버렸는데 꼭 소련에게 그렇게 속아서 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한국 포기하자는 얘기는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걸 지금 일본이 노리고 다시 에치스 라인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냥 에치스 라인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죠? 에치스 라인 바깥에 있다가 털렸죠. 적화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에치스 라인을 만들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은 이제 자기들 이해관계는 그게 낫거든요. 일본이 이른바 6.25 전쟁 때 떼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 유엔군의 군사물자를 일본이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배한 이후에 다시 국력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이 아시아 쪽에다가 힘을 뻗치는데 그게 한국으로 가지 않고 일본으로만 오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도인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하죠. 주한미군은 조선인민군과 이른바 대치해서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주 임무여서 주한미군이 기본적으로 미군의 이른바 주일미군, 주한미군, 그리고 주대만미군 이렇게 세 곳을 지키는 게 이상적인데 두 군데로 택하라 그러면은 한국 포기하고 오키나와와 대만에 둬야 된다. 셋 중에 둘 선택하려면 오키나와하고 대만이다. 지금 대만은 없잖아요. 주미군이. 그러니까 주한미군 빼가지고 대만에다가 두라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다 대만이. 제가 냉정하게 제가 만약에 미군의 군사 담당이면요. 이런 보고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요. 지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노구치 씨 얘기가. 어차피 이 북쪽에서는 문재인이부터 대한민국에 물개박수 치는 국민들이 북으로 가자. 연방제 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미국이 이 힘소진하기보다는 어차피 미국도 국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건 대만이다. 그리고 존 볼턴의 지금 이 칼럼도 여기서도 인용이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이 제가 설명해 드렸죠. 대만은 어쨌든 존 볼턴 시각에서도 중국과 맞짱 떠가지고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존 볼턴의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존 볼턴이 볼 때 이 북한 세력과 맞서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국익과 합치돼서 북한을 자유화할 의지가 있냐 지금 대한민국이. 존 볼턴이 지금까지 그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존 볼턴이 이른바 부시 정권 때 유엔 대사하고 육자회담 국무차관 할 때 노무현 쪽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거.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존 볼턴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드러내고 한번 해볼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나? 저도 신뢰 못하는데? 그럼 너무 이 비용이 크잖아요. 그럴 바에야 적은 비용으로 대만에다만 갖다 놔도 결국 미국의 목표는 북핵을 드러내는 거는 기본이고 그건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까짓 거 김정은이하고 들쳐서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정은하고 들쳐서 남한을 그냥 야 연방제 통일해. 너 문재인 너도 뭐 하고 싶어서 환장하니까 해주고 차라리 대만에다가 미군을 두면요. 뭐가 더 중국이 위협적이냐 이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존 볼턴이나 피터 나바로나 트럼프의 생각은 중국을 때려버리겠다는 건데 중국을 협박하고 중국을 부시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냐 대만을 지키는 거냐 선택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키는 게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노구치 히로유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트럼프한테 아마 아베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만은 오히려 오키나와와 괌과 비교해도 중국이 군사 성역화는 남중국해에 가깝다. 지금 괌에 미군 기지 있죠? 오키나와에 있죠? 오키나와하고 괌에 있는 것보다도 대만에 있는 게 낫다. 만약에 세 곳 중에 한 곳 택하라 그러면 대만을 택해라. 거의 그 수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구치 히로유키는 아예 그냥 일본 국익을 위해서 대만에다가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그런 여론을 지금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갑니다. 이제 존 볼턴의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쭉 이어가는데 이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세하게 미디어워치 TV와 인터넷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쭉쭉 얘기하는데 뭐 제가 설명했던 대만 여행법이 미국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저도 지금 이 칼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원래는 대만 관계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커뮤니케라 그래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을 이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대만 관계법을 통해서 이 대만과 미국이 이어갔는데 이 대만 관계법에는 대만 쪽에 총통, 부총통, 행정원장, 외상, 국방상 등 정상 5명의 워싱턴행을 금지하고 미국 고위공직자들도 대만 측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만 관계법에서. 이거를 뚫어버린 게 대만 여행법으로 대만 여행법이 미국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것은 미국이 단지 트럼프 생각이 아니라 대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 대만 여행법으로 정상회담 빼곤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만 여행법에서도 일단은 차이잉원 중국 대통령과 대만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지만은 다 만날 수 있다. 나머지는. 즉 존 볼턴이 6월 달에 대만에 들어가서 차이잉원과 함께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대만 여행법으로 뚫어줬다는 거죠. 자, 이 시진핑이 작년에 당대회와 이제 올해를 통해서 일단 대만을 흡수합병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2035년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을 미군보다도 앞서서 키우려고 그런다. 2020년까지 IT화를 추진하고 2035년에는 현대화를 실현해서 미군을 앞서겠다는 게 시진핑의 야욕이다. 그럼 뭐겠어요? 빨리 끝내야죠. 뭐 제 예상으로는 어림도 없는데요. 2035년에 중국은 쪼개지기지 뭐 어림도 없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지금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죠. 더 크기 전에. 그래서 중국은 2025년쯤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된다. 그럼 더 빨리 때려야죠. 더 빨리. 2025년 전에 중국을 빨리 그냥 무력화시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이 대만에다가 무수한 간첩을 보내가지고 이 대만 고위 관료들을 포섭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미군을 대만에 둬야 한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시진핑이 올 3월 이제 황제가 된 전인대 폐막연설에서 위대한 조국의 한치의 영토도 절대로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대만은 지금 큰 위기에 닥쳤다. 그래서 중국을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기하고 대만의 주한미군의 병력을 그대로 둬서 중국의 남하 팽창 전략을 막는 게 미국의 국익에 더 합당하고 대만, 일본, 미국 이 군사 라인을 매려서 에치스 라인을 다시 복원하자. 이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한테는 영화 끔찍한 얘기고요. 이런 거를 지금 대한민국 어떤 언론도 보도를 안 하는데 이 문재인이 그냥 쇼만 보고 좋다고 평화 왔다고 박수 치는 사이에 벌써 일본은 6.25 때의 에치스 라인 그리고 1905년도에 바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지금 벌써 준비를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도 끌어내는 거지만은 문재인 끌어내리더라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합적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참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미디어워치의 이 일본 쪽 이 언론 논객들의 기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